선거 후가 불안한 이재명, 김민석을 사퇴시킨다. 이거 도대체 또 뭔 속셈일까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일요일에 정가 뒷담화 시간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가져주셨던데, 가령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이재명은 민주당이 이기든 지든 이재명은 손에 몰립니다. 민주당이 이기면은 그 공이 이재명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정청래가 가져가죠. 정청래가 원탑으로 지금 선거를 이끌고 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 격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기면은 정청래 공이 되는 겁니다. 공천도 잘했고 해가지고 이겼다. 그럼 이재명은 거기서 들어갈 틈이 없죠. 근데 지면은, 민주당이 지면은 책임은 이재명에게 가는 거죠. 그 상황이 좋았는데 이재명 공소 취소한다고 자기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 내세워서 막 청문회하고, 그래서 청문회에서 오히려 역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특검 발의해서 또 역풍이 일어나고, 그거 덮는다고 국민 갈라치기 하다가 또 역풍이 일어나고, 지면은 이재명에게 가는 거죠. 책임이 가는 거죠. 물론 정청래도 책임이 가지만은 이재명 책임론이, 그러니까 서로 책임론 공방을 하는 거죠. 민주당이 지게 되면은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그러면 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바로 8월 전당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선거 후에 갈등이 예상된다는 기사들을,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 뉴델리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죠. 뉴델리 기사가 김민석이 김어준 저격거래 좋아요, 송영길은 김관영 옹호. 난장판이죠. 선거 후에 명청 갈등 격화 예고. 그러니까 김민석은 지금 이재명이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이 당대표를 내세워서 정청래하고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어준은 정청래의 배후에 있죠. 그래서 SNS에서 자기들끼리 김어준을 저격한 거래 김민석이 좋아요, 이제 그래 저격 잘했어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시작된 겁니다.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고 김민석 뒤에는 이재명이 있는데, 김민석이 벌써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도 이재명 쪽이죠. 그러니까 송영길도 김민석 대신에 자기가 이제 대표에 출마하고 싶은 거죠. 아직 국회의원도 안 됐지만은 연수에서 뛰고 있는데, 송영길은 또 김관영을 옹호했다. 뭐냐면은 전북에서 정청래가 제명시켰는데 지금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있는 무소속 출마에서 김관영을 옹호했다. 그것은 정청래를 또 견제하는 거죠. 벌써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선거 후에 명청 갈등 격화가 예고돼 있다. 6.3 지방선거 막바지로 향하는데 민주당 안에서 진영 노선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 2인자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친문계 세결집의 중심인 방송인 김어준 진영과 대립구도를 보이고, 송영길도 좀 어쨌든 뛰고 있다는 건데, 자, 김민석이 내일 국무위원들하고 저녁 만찬을 합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왜 만찬을 할까요? 선거 전날인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전당대회 전국으로 들어가고 빨리 김민석도 짐 싸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거 끝나면 또 어수선하죠. 어수선해서 책임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미리 내일 국무위원들하고 만찬 회동을 하는데, 총리실에서는 무슨 그 비공식 일정인데 그냥 1년 됐으니까 어쩌고 하지만은, 정치권에서는 이거 고별 만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만찬이 총리로서 가는 마지막 고별 만찬이 될 것이다. 8월 달에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은 이 지방선거 직후에 바로 이제 총리직을 내놔야지. 왜 그러냐면은 그때 8월 달까지 또 새 총리를 해야 되죠.
새 총리를 해서 새 총리가 되면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고 임명 동의, 인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김민석의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오늘 내일 마지막 국무위원들하고 만찬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후임 총리에는 강훈식 이야기도 나오고, 글쎄요, 홍준표 요즘 다시 또 김부겸 지지 선언을 하고 하던데 또 홍준표에게 또 러브콜이 간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김민석이 이제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나선다. 그러면 정청래하고 한판 붙을 텐데, 송영길도 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정청래와 각을 세우고 있는 김관용 전북도지사 무소속 후보를 감싸는 그런 상황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면은 좌파 진영에서 대대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면은 그 다음 선거 이후의 전국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장동영 대표 체제도 이제 그대로 갈 수가 있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면은 가죠. 장동영 대표 체제가 그대로 가죠. 그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분열 갈등이 일어나니까 다음 총선 때까지 아주 우파가 전열을 좀 정비를 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차릴 수 있는, 활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확정하는 그런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성적이 안 좋으면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바로 한동훈인데, 지금 친한계에서는 오늘까지도 각종 방송 같은 데 나가서 한동훈을 막 띄우면서 국민의힘을 비판을 합니다. 오늘까지도 비판을 하는 그 소리를 제가 막 들었습니다. 심지어 장동영 대표를 직접 직격을 하는, 선거가 모레인데 그 대신 친한계 패널들이 한동훈을 띄우는. 그런데 한동훈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그건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하는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